우리 EBS 애제자들 반갑습니다. 우. 자, 오늘 우리 먹을 걸로 또 실험을 하네. 이런 안타까운 일이. 쌤이 가끔 먹을 걸로 실험할 때마다, 이 아까운 것을 이런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데, 자, 오늘도 이제 먹을 걸로 한번 실험을 해볼 텐데, 어떤 걸로 실험할 거냐? 달걀을 소재로 이제 실험을 해볼 거야. 그런데 오늘 설명할 것은 삼투현상이야, 삼투현상. 자, 삼투현상에 대해서는 우리 애제자들 잘 알고 있겠지만, 자, 한 번만 더 정리해주면, 일단, 뭐를 경계로? 반투과성 막을 경계로. 방투과성 막을 경계로 해서 물이 이동을 하는 거예요, 물이. 그런데 물이 어디에서 어디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였다. 그치? 요게 바로 이제 삼투현상이 되게 되는데, 그래서 삼투현상을 실험하는 장치로 나와 있는 요런 장치를 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관이 있고, 아래쪽에 뭘로 막아놨냐면, 셀로판지로 막아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요 셀로판지, 바로 이 반투과성 막의 대표 중에 하나인 거지. 그치? 그리고 또, 우리 교과서에서 반투과성 막으로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세포막인데, 자, 세포 하나를 우리가 크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달걀이야, 달걀. 누가 낳았나? 우리 이 닭이 낳았지, 그치? 자, 이 닭이 달걀을 놓아주셔서, 자, 우리 아들 만약에 이 달걀이 없었다면은 도저히 식사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 아주 이제 맛있게 많이 먹고 있는데, 우리 애제자들도 달걀 많이 좋아하고 있지, 그치? 근데 요거는 세포 하나야. 그러면 세포 하나 뭘로 쌓여져 있을까? 세포막으로 쌓여져 있는 거지. 그러면 이 달걀의 이 바깥쪽에 요 막이 바로, 자, 대표적인 반투과성 막이 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 반투과성 막을 만나려 그러면 밖에 이 뭐가 있어? 이 탄산칼슘 껍데기가 있거든. 그래서 요걸 날려줘야 돼. 그러면 이걸 날려주는 거 어떤 것으로 가능하냐면 산으로 가능해. 산은 탄산칼슘을 만나서 녹여버리고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게 되거든. 그래서 자, 지금 이제 앞에 있는 이제 집에 있는 산, 우리 애제자들이 지금 이제 보는 실험 중에서 집에서 해볼 수 있는 실험도 쌤이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콩의 호흡 같은 경우에도 요새 콩나물 키워서 집에서 먹도록 되어 있는 장치들이 있어요. 쌤도 그거 이용해서 호흡을 하도록 싹을 틔웠거든. 그래서 자, 집에 식초 있고 달걀 있으니까 충분히 실험을 할 수 있는데, 요새 식초에 보면 두 종류가 있어. 그냥 식초가 있고 2배 식초가 있거든. 그러면 보통 한 4 내지 6% 아세트산 수용액을 우리가 식초라고 불러주게 되는데, 그러면 2배 식초는 어떻게 돼? 농도가 그야말로 2배 정도 되는 거야. 약 한 12% 정도 더 높은 농도이기 때문에 더 빨리 반응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야. 근데 우리 엄마가 이제 처음에 이 2배 식초를 사가지고 오셨을 때, 2배 식초, 2배로 더 넣으란 얘기고, 그러면서 평소 넣는 양보다 식초를 2배로 더 넣어서 엄청 신초절임을 만들었어요. 무지시였어. 그러니까 2배 식초를 2배나 더 넣었으니 4배로 신 거였지, 그치? 근데 2배 식초는 양을 어떻게 넣어야 될까? 반만 넣어야 되겠지? 2배 식초를 한번 부어보도록 할게. 그러면 이 달걀의 겉껍데기인 탄산칼슘이 마구마구 녹으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야. 자, 지금 2배 식초 속에서 이 달걀 겉껍데기 탄산칼슘, 그지? 탄산칼슘이 마구마구 녹으면서 지금 어떻게 돼? 이산화탄소가 막 발생하는 걸 볼 수 있지. 그런데 이 실험할 때 하나 주의할 상황이, 우리 애제자들 중에서 실험 그래 잘 되고 있어 그러면서 밀봉된 용기에다 넣고 실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이산화탄소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식초 냄새가 싫어서 또 꽉 막아놓기도 하더라고. 그러면 대단히 위험하다. 그 병이 터질 우려가 있어. 그래서 만약에 혹시 이 실험을 할 거라면 랩 같은 걸로 덮어두는 정도. 그래서 이제 이산화탄소가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하고 실험을 해줘야 된다. 자, 그러면 이 오늘의 실험을 위해서 선생님이 미리 식초에다가 달걀을 담그었어. 하루 정도 2배 식초에 딱 담궈 놓게 되면은, 그 다음에 겉에 그 탄산칼슘이 녹아서 미끈미끈해지는 상태가 되거든. 지금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거야. 그런데 요 겉부분을 좀 살짝 씻어주게 되면은, 이렇게 완전히 옷을 벗은 누드 달걀을 만나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이 누드 달걀 어떻게 생겼나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자. 자, 지금 요거는 쌤 방금 2배 식초에서 갓 꺼낸, 자, 누드 달걀, 그치? 근데 요거는 지금 한 며칠이 지났어. 한 3일 정도 지났는데, 3일 정도 지나니까 어떤 상태가 됐냐면, 사이즈가 좀 줄었지, 그치? 그리고 약간은 쭈글쭈글한 상태가 됐는데, 그러면 요게 지금 어떤 상태냐면,
반투과성 막은 아주 분자가 큰 고분자 물질은 통과 못 시키지만 물은 통과를 시키기 때문에 이 반투과성 막을 통해서 증발이 일어난 거야. 그지? 그래서 지금 조금 더 사이즈가 줄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자, 그 상태에서 며칠 더 지났어. 이거 일주일 이상 지났거든? 자, 그랬더니 어떻게 돼버렸어? 무슨 곡간 같다. 그지? 근데 완전히 이렇게 말라 비틀어진 상태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뭐는 수분은 거의 다 빠져나간 상태가 되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내용물이 없으면 요런 이제 반투과성 막을 얻을 수가 있거든. 자, 어떻게 내용물을 없앨 수 있냐? 터뜨리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지금 대단히 터지기 쉬운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탄력성을 실험을 해보다가 조금 더 누르게 돼. 우와! 터졌다. 자, 그러면 요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이 반투과성 막이 되게 되는 거야. 반투과성 막. 그래서, 그러면 이제 쌤 아까 보여줬던 이 삼투압 실험 장치 있지. 그지? 요 셀로판지 대신에 반투과성 막을 장착을 해서 실험을 해봐도 되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 2배 식초로 만든 누드 달걀을 쌤이 어디에다 넣어놨냐면 식용색소 물에다 넣어놨어. 그런데 요 물은 자, 식용색소 외에는 다른 것을 아무것도 넣지 않았기 때문에 자, 더 저장액 상태였던 거야. 그러니까 달걀의 농도보다 더 농도가 낮았기 때문에 자, 달걀이 조금 더 사이즈가 커진 것을 알 수가 있거든. 자, 그런데 그런 달걀을 놓고 자, 이제 실험을 한번 해볼 거야. 이 안으로 자, 식용색소 물이 들어갔단 말이야. 왜? 자, 아까 식용색소 물이 더 농도가 낮고 그 다음 달걀 속에도 농도가 높기 때문에 반투과성 막인 자 얘도 지금 누드 달걀이랑 반투과성 막인 뭐를 통해서 이 달걀의 세포 막을 통해서 식용색소가 있는 물이 지금 이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파란 달걀이 돼버린 거지. 그지? 자, 그런데 이 물을 뽑아낼 수가 있는데 쌤이 바늘로 살짝 찌르게 되면 자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보도록 하자. 자, 그랬더니 뭐가 됐나? 우와, 파란색 물 분수가 돼버리네. 분수가 찍찍찍찍찍. 오, 자, 그러면 자, 요게 지금 어떤 상태인 거야? 안으로 들어갔던 물이 도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지. 그러면 이 실험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야? 자, 요 달걀의 바깥쪽, 그지? 아까 식용색소 물에 담근 상태에서 달걀의 바깥쪽이 바로 어떤 상태였고, 저장액 상태였고, 이 달걀 속 세포가 더 농도가 높았기 때문에 안으로 물이 들어갔다는 거야. 자, 조금 더 높이 푸시, 자, 이렇게 많은 양의 물이 안으로 들어갔으면 볼 수 있다. 아직도 계속 나오지.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달걀 분수를 보았어요. 감동적인 달걀 분수. 뿌시뿌시. 자, 무슨 일이 생긴 거였냐면, 자, 쌤이 원래 이 비커에다가, 그지? 자, 식용색소 물을 풀었어요. 근데 식용색소는 아주 분자가 작은 편이야. 그래서 또 물감하고 식용색소하고 확산 실험을 해보면은 보통 이제 우리가 수채 물감이나 뭐 포스트 물감 이런 거보다 식용색소 훨씬 더 빨리 확산되거든. 그래서 대단히 분자가 작은 편이기 때문에 달걀 속으로 들어갔던 거지. 그지? 그래서 달걀의 세포막을 통과하게 됐었는데 식용색소를 좀 많이 넣기는 했지만 그래도 자, 이 달걀 속이 어땠어? 더 고농도였던 거야. 식용색소 물보다는 달걀 속이 더 고농도였기 때문에 자, 뭐에서 뭐로? 물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자, 들어가면서 이 달걀 속으로 들어가서 달걀이 뽕뽕뽕 이렇게 좀 뿌른 달걀이 됐던 거지. 그지? 그러다가 쌤이 뚫으니까 물을 이제 밖으로 밀어내게 됐던 거야. 그러면 자, 삼투 현상 한 번 더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자, 물이 반투과성 막인 이 달걀의 세포막을 통해서 어떻게 됐더라? 자, 뭐에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어. 그리고 어떤 물질이 이동했는지를 보면서 반투과성 막을 통과할 수 있는 기준도 좀 알 수가 있었지. 그런데 설탕 같은 고분자는 통과하지 못해. 근데 물이나 자, 작은 식용색소 입자는 또 통과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다. 그치?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삼투 현상에서 공부한 거를 문제를 한번 정리를 할 텐데 자, 요거 삼투 현상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고1이나 생물원 과정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생물2에서 결정적으로 삼투 현상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고 나서 삼투 앞까지 다 계산을 하게 되잖아. 그지? 그리고 이 또 삼투 현상에 대한 거 수능 문제, 모의평가 문제에서 꼭 빠지지 않고 출제되고 있는 거 알고 있지? 조금 난이도가 있는 문제긴 하지만 같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 사람의
적혈구를 가지고 실험을 하는 걸 볼 수가 있다. 그지? 그런데 이 적혈구 동물세포고, 자, 세포막으로 쌓여져 있어. 이 적혈구를 가지고 또 실험을 되게 많이 하는데, 얘는 핵이 없고, 얘를 터트리고 나면 세포막만 남으니까 주로 이제 세포막 연구에도 많이 활용을 하고, 또한 이렇게 이 삼투 현상에 대한 실험으로도 많이 활용을 하는 게, 세포 하나 떼어내기도 좋지. 그지? 그리고 현미경으로 관찰하기도, 이거 뻘그니까 얼마나 관찰하기 좋아. 그래서 실험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자, 새 동물의 링거에게 넣었는데, 자, 링거에게 어떤 거냐? 증류수에다가 무기 염료를 첨가해서 그 동물의 체액과 같은 농도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런데, 자, 양서류의 링거에게다 사람의 적혈구를 넣었더니, 막 부풀었어. 그럼 우리 오늘 달걀 본 거랑 마찬가지지. 그지? 현미경으로 적혈구 하나 보는 거나, 자, 큰 세포인 달걀을 보는 거나 마찬가지야. 자, 역시나 삼투 현상을 나타내게 되고, 그럼 얘가 많이 부풀었다는 얘기는 양서류의 링거액에서 물이 들어왔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자, 사람의 적혈구가 농도가 더 높았다는 얘기지. 그러면 양서류의 링거액은 사람의 적혈구에게는 뭐가 되는 거야? 저장액이 되게 되는 거야. 저장액. 농도가 더 낮은 용액이 되게 되는 거고. 그런데, 자, 파충류의 링거액에 넣었을 때는 거의 변화가 없었어. 그러면, 자, 파충류의 링거액은 사람의 적혈구와 거의 농도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지. 그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거를 등장액이라는 용어를 쓰게 돼. 그치? 그런데, 자, 해수어류. 벌써 이 말만 봐도 알겠다. 그치? 감이 오잖아. 해수어류. 자, 이 아주 짠 바닷물에 사는 그런 이제 해수어류는 아무래도 더 체액의 농도가 더 높을 수밖에 없을 거야. 그치? 그래서 이 해수어류의 링거액에 넣게 되니까 적혈구가 오므라들었어. 그러면 이 적혈구에서 물이 바깥쪽으로 빠져나간 것이고, 그러면 해수어류의 링거액이 더 농도가 더 높은 거야. 그럼 먼장액, 고장액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러면 문제 보도록 하자.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고르기야. 자, 모두 골라보도록 하자. 자, 링거액 중에서 삼투압이 가장 높은 것은 해수어류의 링거액이다라고 얘기했는데, 해수어류의 링거액이 가장 고장액이었지. 그지?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삼투압이 높을 것이라는 거 맞는 얘기가 되는 거다. 자, 이제 니은 보도록 할게. 양서류의 링거액에 넣은 적혈구의 세포내 농도는 처음보다 높아진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양서류의 링거액은 적혈구한테는 저장액이었지. 그치? 그래서 적혈구 속으로 물이 막 들어왔어. 그러면 물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적혈구 속의 세포내 농도는 더 낮아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처음보다 높아진다는 것은 잘못된 거야. 자, 그리고 사람의 적혈구의 삼투압과 가장 비슷한 삼투압을 가진 것은 파충류 링거액이다. 자, 파충류 링거액 거의 무슨 액 상태? 등장액 상태였지. 그치? 그래서 비슷한 삼투압을 가졌다고 얘기해 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정답 모두 고르면 뭐가 되겠니? 기역과 디귿이 되는 것을 체크해 볼 수 있겠다. 자, 이 방금의 확인 문제 우리 고1이나 고2 애제자한테는 살짝 좀 어려울 수 있었겠다. 하지만 그래도 부풀고 쪼그라들고의 차이는 확실하게 알 수 있었지. 그치? 그래서 저장액 속에 담그게 되면 물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게 되니까 부풀게 되는 거고, 고장액 속에 담그게 되면 빠져나가니까 쭈그러들게 되는 거였어. 그치? 부푼 거 오늘 우리 달걀을 통해서 또 같이 잘 실험을 해봤었고, 자, 요 삼투압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왔잖아. 자, 우리 삼투 현상에 대해서는 잘 알게 되었고, 이 삼투압이라는 것을 공식으로 정리하게 되면 프레셔, P로 할게. P 꼴 CRT라는 공식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요 R은 상수야, 상수. 그냥 숫자야. 그 다음에 요 T라는 것은 온도를 얘기하는 것이 temperature. 그지? 그러면 온도에 따라서 삼투압이 더 커진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요 C가 바로 농도를 얘기하는 거야. 자, 나중에 화학투까지 하게 되면 이 몰 농도에 대해서 잘 알게 되는데, 그냥, 자, 몰 농도든지 퍼센트 농도든지 어쨌든 간에, 자, 용질이 더 많아지면은 농도가 더 높아지는 거거든. 그래서 이 농도와 비례를 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방금 보니까 해수어류의 삼투압이 가장 높다라고 얘기한 게, 이 해수어류의 링거액인 경우에 농도가 가장 높았다는 것을 적혈구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잖아. 그치? 그럼 그렇게 가장 농도가 높으면 삼투압이 가장 높은 상태가 되게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달걀과 함께 앉아 아주 큰 세포, 하나의 세포인데 더 큰 게 있긴 있다. 뭐가 있나? 다 좋아. 그치? 근데 이제 우리 달걀을 보면서도, 이거 세포 한 개야. 라고 생각을 해주고, 자, 이 달걀 껍데기에 모두 반투과성 막도 이제 잘 한번 알아두면 좋겠어.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 삼투 현상과 관련된 실험, 자,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실험으로 또 우리 애제자들 만나도록 하자.